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5월 5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오늘 상승했고요. 오늘도 공매도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또 강하게 공매도 공격을 좀 받았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말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또 코스피를 한 번 더 팔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둘 다 매수를 했지만 결국에는 바이오주나 이런 진단키트 종목들은 계속 하락을 하다가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좀 어, 반등을 좀 했습니다. 자, 일단은 공매도 재개된 지 지금 이틀이 지났고요. 이틀 동안 참,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행히 61선 근처에서 반등을 좀 해준 것 같고요.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도,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 큰 하락은 없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다행히 61선을 지키면서 오늘 크게 거의 뭐 투매 가까이 또 하락을 하다가 다행히 받쳐 올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글로벌 증시 흐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수 선물을 보시면 니케이 선물, 항생, 아니면 다우존스, 나스닥도 다 하락을 하고 있고요. 독일과 같은 이런 유럽 증시도 이탈리아도 그렇고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흐름이 지금 전체적으로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실적이 좀 악화되는 종목이나 아니면 좀 성장성이 떨어질 종목들 아니면 조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공매도가 쏟아지고 있고요. 그 공매도도 좀 적당히 쳐야 될 것 같은데 참 어제 오늘 보면 참 어이가 없을 정도로 공매도로 찍어 눌립니다. 그래서 자, 공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패턴이 딱 있었고요. 정말 그냥 찍어 누르듯이 하다가 결국에는 오늘 이렇게 말아 올리는 모습. 그들만이 이제 차익 실현을 얻게 되는 거고요. 자, 공매도의 불합리한 점이 참 이번 기회에 좀 잘 알려지지 않았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매도라는 제도는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엄청난 이 공매도 세력들이 한꺼번에 쏟아부어가지고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언제든지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제도가 참 불균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차익 공매도도 있지만 대차를 하지 않고도 매도를 할 수 있는 무차익 공매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속이 확실하게 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그런 정황이 많았기 때문에 반대를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확실히 이틀 동안에도 그런 공매도의 순기능보다는 악기능이 부각된 이틀이었던 것 같고요. 이유 없이 주가가 10% 20%가 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에는 이런 흐름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도 제가 공지를 썼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종목 선택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종목 선택을 함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을 잘 살피고요. 그런 기준을 잘 살펴서 종목을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공매도를 만약에 맞아서 뭐 좀 떨어지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그 이상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을 좀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전도 생각을 해보고 이 체력적으로 이 체력을 안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도 항상 두시고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HMM 보겠습니다. 1,300원 내려서 35,650원으로 하락을 했고요. 3.5% 내렸습니다. 그래서 HMM도 또한 공매도의 공격으로부터 피해가지 못하는 주식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공매도 비율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3% 정도 유지를 하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매도 비율을 좀 확인을 해보자면 신용으로 가서 공매도를 보면요. 57만 7천 주 금요일에 공매도 쳤고요. 전날에 비해서 좀 감소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단가가 이제 35,200원 정도, 3% 정도로 이제 비율로 공매도를 쳤습니다. 자, 다른 종목 지금
공매도의 공격을 좀 많이 받는 종목들 중에 보면 그 최소 한 10% 이상에서 30%까지 네, 증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HMM은 그래도 공매도로부터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당연히 실적도 잘 나올 것이고 앞으로도 올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위험하게 공매도를 공격적으로 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공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HMM을 금요일에 다시 신규 매수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34,000 이 후반대 네, 요 정도에서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좀 했고요. 34,000 제가 그어놨던 350원까지 정확하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자, 꼬리 말고 후반에 장 후반에 말아 올리는 모습이 계속 이제 다시 21선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느 때와 같이 21선 딛고 반등을 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주목을 하는 점 MSCI 리밸런싱이 5월 28일 그 전에 5월 11일에 편입 지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력한 종목이 HMM과 그 다음에 빅히트 그 다음에 녹십자였나요? 하나, 이제 3개 정도, 4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MM이 유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가 5월 11일부터 5월 28일까지 좀 공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봉은 그렇게 마무리됐고, 자, 기관이 16만 주 매도했고, 외국인이 33만 6천 주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이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 네, 9일 정도부터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집계를 좀 해보니까 16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진다면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크게 매수를 했다가 크게 매도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요 근래에서 네, 마이너스로 잡혔던 게 다 플러스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실 보유량은 네, 1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HMM이 또 이제 금요일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 33만 주 정도 네, 매수를 해서 뭐 그대로 당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13%네요. 네, 14%가 아니고 12% 정도를 계속 네,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HMM의 뭐 대차장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늘어있는 상태로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공매도가 나올 만큼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HMM에 계속 공격적으로 공매도를 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봉도 한 번씩 네, 이렇게 급하게 올렸다가 내리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네, 여기 5 주봉선을 타고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월봉 보면 정말 뭐 2,000원대에서 뭐 계속 올라서 이거 주식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요 운임 지수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틱 권화물 선 지수라고 해서 네, 운임 지수가 3개월 동안 거의 뭐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올해 요때보다 4월달 이후에 5월달 들어서 계속 이제 운임 지수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사상 최고가를 찍게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 HMM의 예상 실적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분기 실적이 네, 예상되는 것이 계속 컨센서스가 높아지고 있고요. 원래 영업이익이 제가 이전에 봤을 때 9천억이었는데 컨센서스가 9,600억 정도로 잡혀버렸고 매출액도 2조 4천억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영업이익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간 실적도 지금 컨센서스가 9조 4천억 매출액이고 영업이익이 3조 1천억 당기 순이익이 2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ROE가 88%에다가 뭐 영업이익이 3조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3조 하는 기업이 시가총액 그래도 30조, 20조는 그냥 넘었고요. 30조, 40조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HMM이 매년 그렇게 실적이 뭐 좋게 나온다라고 보장을 할 수 없죠. 이것도 화물선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나가지 못했던 물량들이 경기 회복과 함께 막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운임 지수도 많이 오르고 이렇게 실적도 그 증가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운임지수가 꺾이는 시점이 올 텐데요. 지금은 당장 그럴 시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에 대한 이 진압이 확실히 되지 않았고 경기가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운임지수가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HMM 현재 이 시가총액이 12조 3천억인데요. 네, 최소 이제 말씀드렸던 요 가격대 5만 원 정도는 충분히 돌파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네, 막연하게 가격대를 잡은 것이 아니고 5만 원 정도 되면 20조 정도가 됩니다. 네, 시가총액이. 그래도 PER을 따졌을 때는 상당히 낮은 금액에 해당된다. 네, 지금 추정 PER이 4.25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낮은 상태고요. 영업이익 3조 정도 되면 그래도 3, 40조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적정가로 따진다면 요 240 월봉선 이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뭐 주식이라는 게 이 공매도 세력도 좀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추가 이 매년 실적 나오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운임 지수와 그다음에 이 화물선들이 언제 이제 또 수요가 또 줄어들기 시작하는지 그런 시점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5월 28일까지 바짝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진입을 하게 되었고요. 벌써 이제 저점에 들어와서 또 수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HMM이 저의 효자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바이오 종목 잘못 또 들어갔다가 벌었던 거 다 잃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네, HMM으로 다시 한번 또 크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들어가도 5만 원까지 가면 4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큰 기대를 하고 계속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연기금 공격적으로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매수할 것 같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5월 11일에 무조건 편입이 될 거라고 보고 그 이후 외국인의 이 매수량도 좀 주목을 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